네덜란드 대기화학자로 오존층 구멍을 발견해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리천, 그리고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 이 둘이 함께 2000년 학회 소식지에 기고문을 내면서 인류세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인류세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엔스로포 또는 엔스로포스라고 하는 인류, 인간이라는 말하고 무슨 씬, 그래서 이제 새롭다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질 시대로 보면 홀로세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뭐 한자어로 충적세라고 하는데, 지금 홀로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질 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쯤에 이제 인류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소들, 예를 들면 뭐 플루토늄, 새로운 물질, 과거에 없었던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이제 지질 시대에서 우리가 인식했던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물질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새롭게 창조해낸 물질들이 등장한 시기를 전체 지질 시대에서 인류가 창조한 지질 시대라는 의미로 인류세로 불러야겠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류세는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대규모 숲의 파괴,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지구 시스템의 기후위기, 환경 파괴 등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한 현재의 지질학적 상황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입니다. 학자마다 인류세의 시작에 대한 의견은 다릅니다. 크리처는 인류세를 18세기 후반 및 산업혁명과 연결합니다. 윌 스테판은 인간 활동에서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던 20세기 중반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주장합니다. 지질학자 윌리엄 러디먼은 인간이 농업을 위해 토지를 광범위하게 개간한 결과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이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1945년 트리니티 실험을 필두로 한 핵무기 실험에서 나온 방사능 낙진 확산이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인류세는 이와 같이 기술 발전과 대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의 경향과 연관되며 인간이 지구 대기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들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케이트 크로퍼드는 AI 지도책이라는 저서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산업이 전통적인 채굴 산업, 자본주의, 제국주의 역사와 결부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이나 그 전기차 같은 첨단의 기술 산업이 기후위기와 굉장히 무관한 어떤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과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트 크로퍼드는 그 인공지능 산업을 추출 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AI 시스템이 지구의 에너지와 기후위기와 밀접한, 그리고 광물 자원의 채굴,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규모 데이터 추출, 이런 것에 기반한 추출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장비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리튬과 히토류, 석탄, 석유 채굴 같은 것들이 필요한, 굉장히 그 기후의 그런 위기와 자연 환경의 파괴를 동반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즉 구름의 비유는 자연 친화적 녹색 산업이라는 고상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대도시 바깥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세워진 대규모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화력 발전소 굴뚝에 비해 오염 실태를 알아보기 힘든 시설입니다. 사실 광물은 지역적, 지정학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대규모 저장장치는 물과 전기를 연산의 힘으로 뒤바꿔서 상당 규모의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술 성장을 위한 채굴 역시도 우리의 시야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요하게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떠올릴 때 보통은 미래를 생각하는데요. A는 역사적 식민주의와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작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이 과거의 식민지로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AI는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로 자본주의의 빅테크 그룹들이 AI의 발전들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이 되면 기술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연구진은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가 15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AI 문제를 생각할 때 그저 발전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든지 지금의 지식사회를 통제하려는 욕망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성찰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는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기후 위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총체적인 그런 환경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자라는 그러한 성찰의 의미가 이제 기본이 되긴 하는데, 비단 뭐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류가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낸 배경들은 뭐냐면 좀 더 편리한 시대를 살자라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없던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탈이나 정복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들, 특히 요즘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핵 개발의 문제, 원자탄의 원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류세와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성찰의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인류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배경 속에서 우리 나만이 아니고 인류가 공동으로 함께 좀 잘 살고 우리 후손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을 물려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다 조금 본질적인 인류세 논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